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로드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제가 편집한 전자책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상단에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에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셔서 크몽이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PC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셔서 하루 정도만 마음먹고 스킵을 하시면서 빠른 속도로 한번 보시면 합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냉각수 온도에 따라 냉각수 통로를 개폐하는 수온 조절기가 설치되는 곳. 수온 조절기는 어디에 설치되느냐 하는 말이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실린더 헤드에 물제기부 요 상단에 설치됩니다. 수온 조절기는 실린더 헤드 물제기부 출구부 부분에 설치되어서 냉각수 통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스톤이 있고요. 이게 실린더죠. 실린더 상단에 물제기부 요것이 바로 수온 조절기입니다. 2번입니다.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은 펌프, 터빈, 스테이터, 가이드링 이렇게 4대 부품이 있고 3대 부품 그러면 펌프, 터빈, 스테이터고요. 플라이휠은 토크 컨버터를 돌리는 동력원이죠. 토크 컨버터를 작동시키는 동력원. 이것이 플라이휠입니다.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은 아니죠. 여기서 보듯이 피스톤이 크랭크축을 회전운동으로 바꾸고 크랭크축이 플라이휠과 같이 붙어있죠. 그래서 플라이휠이 동력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는데요. 이 플라이휠과 옛날에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이 클러치가 플라이휠에 붙었다 뗐다면서 동력을 전달하고 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클러치 대용으로 지금 쓰이는 것이 토크 컨버터예요. 그래서 클러치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토크 컨버터. 그래서 토크 컨버터는 플라이휠에 연결되어서 동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역할은 좀 전에 봤다시피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젤 연료 장치에서 공기를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공기 뺄 수 있는 것은 노즐 상단의 피팅 부분이라든가 에어브리드 스크루라든가 벤트 플러그, 연료 요각이나 배수 이런 데서 공기를 뺄 수 있죠. 네, 연료 탱크의 드레인 플러그는 어떻습니까? 연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가 드레인 플러그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드레인 플러그는 뭐 하죠? 찌꺼기 연료 이런 것을 여기서 빼내버리는 거죠. 이게 드레인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 내에 수분이라든가 또는 이물질이 있을 때 이 연료 탱크 밑면에 설치되어 있는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서 찌꺼기 기름을 밖으로 빼내버리는 것. 이것이 드레인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냉각수가 빙결되어 기관이 파동하는 원인은 그렇죠. 얼면 최적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최적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쇠가 빠개지는 거죠. 그 냉각수의 최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 기계의 특별 표지 중 경고 표지판은 어디다 부착하느냐? 조종실 내부 조종사가 보기 쉬운 거.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조종사에게 내용이. 조종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경고 표지판은 조종실 내에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그래서 뭐니 해도 사상자 구호 그리고 경찰에 연락한다.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연락합니다.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녹색 표시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호나 그림은 흰색 표시입니다.
응급구호 표지는 녹색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원인도 있고 간접 원인도 있습니다. 직접 원인은 그 사람, 작업하는 그 사람에 관계되는 것이고, 간접 원인은 무슨 시스템,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허가 없이 장치를 운전했다. 그 사람이 운전한 거죠. 결함이 있는 장치를 사용했다. 이것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개인보호를 미사용했다.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불충분한 정보 시스템. 불충분한 정보 시스템. 이것은 간접 원인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배압을 유지하는 밸브는, 배압 유지 그러면 윈치, 여기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올린다고 합시다. 윈치로. 그러면 올라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압이 안 돼갖고 그냥 떨어져 버린다. 라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많겠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함부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떤 압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 배압을 유지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내려 꽂을 때도 일정한 압은 받으면서 내려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윈치 등의 자연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배압을 유지해 주는 것. 그래서 배압 유지, 그러면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구분에 따른 차광 보안경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비산 방지용이 보안경은 될 수 없죠. 자외선 방지, 적외선 방지, 용접용 불꽃 방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광 보안용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 내에서 작동 순서 입력을 시키는 거죠. 1번 밸브가 열리고, 그 다음에 2번 밸브가 열리고, 3번 밸브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입력 회로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리는 거. 그래서 순차적 밸브. 그러면 이 시퀀스란 말 자체가 순차 이런 말이지. 순차. 시퀀스 밸브 그러면 순차 밸브, 시퀀스 밸브. 다음 중 전기 설비 화재 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소화기는, 포말 소화기는 어떤 때 쓰이죠? 목재라든가 유류에 주로 쓰이죠. 이산화탄소, 무산강화, 할로겐 소화기 이런 것들은 전기 화재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포말 소화기는 목재나 유류 화재 등에 적합하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포말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유압탱크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유압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배풀, 중간 칸막이가 있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가 뭘 돌리죠? 펌프를 돌리죠. 펌프를 돌리면 여기 있는 이제 오일을 해서 펌프를 돌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유압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이렇게 유압계를 건단 말이에요. 압이 어느 정도 올랐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유압계는 여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에는 유압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는 압이 걸리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유압계 이렇게 틀렸죠. 유압탱크에는 유압계가 필요 없다. 근데 유명계, 여기에 오일이 얼마나 들어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금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유리로 생겨가지고 이게 유명계예요. 그다음에 주유구, 기름 넣어야 되니까 주유구 있어야겠죠. 오일 넣어야 되니까. 격판은 이쪽은 리턴관이에요. 일을 하고 들어온 좀 찌꺼기 있는. 여기서 깔아앉으라고. 그리고 서로 간에 통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막을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흡입관, 여기는 리턴. 그래서 가운데다가 배풀, 격판을 둔다.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유압계는 없다. 파스칼의 원리 중 틀린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없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가해진, 여기 이제 안에가 전부 다 이제 오일이 가득 차 있어요. 오일이. 여기에 압력을 가하면 이 압력은 직각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동된다. 힘도 같고요. 방향도 전부 직각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압력을 가하면 여기 넓이가 넓으면은 굉장한 압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적은 압력을 사용해서 큰 압력을 얻는 거, 힘을 얻는 거. 이것이 유압의 원리고 이거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유체의 압력은 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작용한다. 맞죠? 각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다. 예. 이 방향으로든 이 방향으로든 이 방향으로든 똑같다. 모든 방향이 같다. 밀폐 용기 속의 유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각 부에, 예, 2부, 뭐 2부, 2부 각 부에 동일하게 같은 세기로 힘이 같다. 그런데 4번은 정지에 있는 유체에 힘을 가하면 단면적이 적은 곳은 속도가 느리게 전달된다. 속도가 느리게 전달된다. 동시에 같은 크기의 같은 속도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상 점검 정비 작업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엔진 오일이 얼마나 들어있나, 브레이크 액은 어느 정도 들어있나, 라디에이터 냉각 수량은, 이런 것들은 전부 계기판으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연료 분사 노즐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거 고도의 정비사가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정비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일상점검으로 조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 노즐의 압력은 일상점검으로는 할 수 없고 전문 정비사의 기술을 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인양하기 위하여 체인 블럭을 사용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체인 블럭 이런 것이 나오면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이런 문장이 나와야 맞아요. 근데 급하게 최단 거리로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립니다. 무조건 굵은 체인 아니고 내릴 때는 하중 부담을 줄이기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런 사고 난다는 거예요. 아니고 이동시는 무조건 최단 거리 아니고 아무리 최단 거리라도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돌아서 가야 돼.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이 느슨한 상태에서 급격히 잡아당기면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한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유롭게 작업한다. 이것이 체인 작업에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하는 검사, 이건 정기검사죠. 정기검사. 화재에 분류해서 전기화재는 일반 화재, A급 화재, 유류 화재, B급 화재, 전기 화재는 C급 화재, 그 다음에 광물질 화재는 D급 화재, 금속 화재, 여기 금속 화재. 그래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류, 가스, C급 화재는 전기,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그래서 전기는 C급이다. 아크 용접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선택하는 것은 차광형 안경이죠. 건설기계 등록 말소 사유 중 반드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직권 말소해야 된다. 안 줄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직권 말소해야겠죠. 사위, 속여서 이 말이에요.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직권 말소하는 거죠. 검사 최고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했다. 정기검사 안 받았으면 과태료 내야죠. 그래도 안 받으면 이제 정기검사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도 안 받으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이때는 이권을 때는 명령이 내려지면 그래도 안 하면 직권 말소를 하지만 단순히 정기검사 안 받았다고 직권 말소 안 된다. 과태료 매기고 그래도 안 받으면 정기검사 명령을 내렸다가 그래도 안 받으면 직권 말소하죠. 건설기계 용도 폐지했다. 이건 자기가 신고해야겠죠. 용도 폐지하면 등록을 말소한다고 신고해야 돼요. 건설기계 수출을 했다. 이것도 신고사항이죠. 그래서 말소 사유는 정기검사 명령 위반, 수시검사 명령 위반, 정비 명령 위반, 건설기계 폐기, 내구에 대한 초과 이런 경우 등에 직권 말소를 합니다.
피스톤 펌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피스톤 펌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플런저 펌프 이렇게도 말을 하죠. 같은 말이에요. 피스톤 펌프나 플런저 펌프나 이거는 이렇게 이제 피스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피스톤을 어떻게 하냐면 이 경사판이 돌면서 이 피스톤을 밀어줘요. 이 경사판이. 예,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을 잘못. 경사판이 밀어주는데 경사판 각도를 달리함에 따라서 피스톤의 일의 크기를 달리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가변 용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대요. 이게 예, 가변 용량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구조가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그리고 수리도 쉽지 않아요.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게 압력은 너무 좋아요. 이게 최고 압력이 최고 압력. 근데 좀 비싸고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가 쉽지 않다. 이런 거 빼놓고는 그래서 자, 배출량의 변화 범위가 넓다. 가변 용량이 넓다. 이 경사판의 각도만 달리하면 예, 토출량의 다양한 토출량을 얻을 수가 있어요. 회전 또는 왕복을 운동한다 맞고 기어 펌프에 비해서 최고 압력이 높아요. 근데 구조가 간단하고 아니에요.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가 쉽지 않다. 이게 단점이 돼요. 단점이. 그래서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는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가 쉽지 않다. 건설 기계의 검사를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잘못 설명한 것은 해외 임대였으면 그 반출 기간 이내에는 그렇죠? 연장받을 수 있고요. 압류됐다 그러면 압류 기간 이내에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기계 대여업을 휴지했다, 휴업했다 그러면 휴업 기간 내에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수리를 요한다. 그래서 얼마나 연장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한 5년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다? 6개월이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수리가 요한다. 소유자가 원하는 기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서. 그냥 틀린 거죠. 다음 중 일반적으로 장갑을 끼고 작업할 경우 안전상 작업하지 않은 것. 이 문제는 명문지식이 항상 나오니까요. 장갑 끼고 하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해머 작업 하다가 쑥 빠져나가 버리면 미끄러우니까 쑥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 다치죠. 이런 거 안 되고 돌아가는 거, 예, 빨리 돌아가는 거 회전하는데 이 회전하는 게 주로 막 칼날이라든가 톱날이 이런 거 감고 회전하는 거 이거에 장갑이 조금만 들어가면 손가락 잘리거나 손목 잘립니다. 그래서 해머 작업, 선반 작업, 드릴 작업, 절삭 작업, 목공 기계 작업, 그라인더 작업, 정밀 기계 작업 이런 것들은 장갑 착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건설기기 운전 작업, 네. 핸들 잡고 운전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 없겠죠. 이런 거는 장갑 끼고 있어야 된다. 전기 용접 작업 장갑 끼고 있어야 된다. 타이어 교체 작업 장갑 끼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선반 등의 절삭기는 안 된다. 왜? 이런 게 손 들어가면 이 장갑이 딸려 들어가면 손도 들어간다. 그래서 안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과 비교해서 디젤 기관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디젤 기관은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피스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디젤 기관은 별도의 착화 기관이 없어요. 즉 쉽게 말해서 전기로 스파크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피스톤이 강한 압력으로 여기에 엄청난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580 MB인가 뭐 이래요. 이 고도의 농축된 압력이 뭐냐면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고압이 폭발을 일으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폭발된 압으로 이 피스톤을 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도 소음도 크고 진동도 크고 힘도 좋고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소음도 크고 진동도 크고 힘도 좋다. 야, 소음이 크다. 말했던 무게가 무겁다 이 말이 힘이 좋다 이 말이에요. 진동도 크다 맞아요. 회전수는 어때요? 가솔린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가솔린이 회전수가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디젤은 회전수도 적어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보다 회전 속도가 디젤이 낮습니다. 기관을 시동하여 공전 시에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 기관을 시동하여라는 것은 지금 엔진은 돌아가고 있죠. 공회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펜벨트는 장력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펜벨트 장력 점검을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이거 눌렀다 난리 나죠. 예, 그래서 예, 기관의 팬벨트는 정지하고 해야 돼요. 그 외에 냉각수 누출 여부라든가 오일의 누출 여부, 배기가스 색깔 등은 다 공회전한 상태에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과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은 기관의 과열, 그러면 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냉각수예요. 네, 물펌프를 제대로 못 돌려가지고 냉각수가 문제가 있다든가 또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다든가 팬벨트가 느슨하면 뭡니까? 팬벨트가 뭘 돌리죠? 물펌프 돌려요. 네, 그리고 전동기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벨트가 느슨하면 물펌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냉각수의 흐름에 문제가 있죠. 과열되겠죠. 냉각수가 부족하다. 그런데 냉각수가 부족해도 과열되겠죠. 근데 타이밍 체인은 뭐 하는 거예요? 크랭크 축하고 캠 축하고 연결되고 캠 축의 밸브 수, 밸브의 개폐와 연관이 있어요. 이건 냉각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 체인의 느슨함, 이건 냉각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과열 원인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차동 기어 장치의 목적, 이것도 이미 여러 번 봤죠. 자, 이것을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차이를 회전수에. 그래서 이 바깥쪽 바퀴는 빨리 돌고 안쪽 바퀴는 늦게 돌자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퀴에 차등을 둔다. 그래서 차동 기어라고 하는 거예요. 선회할 때, 돌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안쪽 바퀴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은 회전한다. 차동 기어는 선회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의 고정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윤활성이 좋은 작동률을 사용해서 고장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고장원인과 거리는 뭡니다. 작동류가 과도한 온도 상승을 했다. 캐비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조립 및 접속이 불안전하다. 작동류에 공기, 물 등의 이물질이 들어갔다. 이러면 다 고장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 벽이 마멸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 자,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연소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이 있고요. 근데 실린더 벽이 마모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공급이 크죠, 여기가. 이게 압축을 이렇게 미는데, 여기서 강하게 압축이 돼가지고 터져줘야 되는데, 이 압축 공기가 다 이게 새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블로바이라고. 압축 공기가 새버리니까 어때요? 제대로 압축이 안 되니까 폭발 압력이 낮겠죠. 폭발 압력이 낮으니까 열 효율도 낮겠죠. 그럼 속도도 떨어지겠죠. 회전수도 줄겠죠. 이게 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오일 소모량은 어때요? 여기 있는 오일이 어때요? 이 헐거워진 데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연소되는 거예요, 또 오일도. 그러니까 오일 소모량이 많죠. 이 오일 소모량이 많아가지고 타면은 배기색은 무슨 색이 돼요? 백색이 돼요. 네, 그래서 배기색이 백색이 나온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오일이 다 이 헐거운 데로 넘어가가지고 오일은 여기서 긁어줘가지고 링이 긁어주고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 연소실로 들어가서 석유하고 같이 휘발유와 같이 타버렸다. 경유와 같이 타버렸다. 오일 소모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헐거우니까. 그래서 오일 소모량이 증가한다. 벽이 마멸되었다.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압 모터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 자, 유압에서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유량입니다. 유량이 속도를 결정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건 아닌 것은 알겠죠. 안심표지라는 건 없고요. 주기지 번호. 어떻든 뭐 두 문자로 외우든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가 있는데요. 뭐 좀 쌍스럽게 외우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할게요. 어떻든 눈주황 찍고 외워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크 컨버터의 구성 요소 중 기관에 의해 직접 구동되는 것. 자, 기관이란 건 플라이휠이죠. 이 플라이휠이 토크 컨버터에 뭘 돌린다고 그랬죠? 이 펌프를 돌린다. 플라이휠이 토크 컨버터에 펌프를 돌려요. 그러면 펌프가 스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뭘 돌리죠? 터빈을 돌려요. 터빈.
이렇게 해서 이제 변속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 휠에 의해서 구성 요즘 기관에 의해서 그러면 플라이 휠이에요. 기관이 직접 구동되는 것은 펌프가 구동된다. 이 펌프가 터빈을 돌린다. 전조등의 형식 중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어 광도의 변화가 적다. 요즘 다 이거이죠. 필드빔식 일체형이죠. 일체형. 네, 단점은 필라멘트 떨어지면 전체 다 갈아야 합니다. 근데 광도가 변화가 적고 잘 고장이 않는다. 필드빔식입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실린더를 그리고, 자, 여기서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에어클리너가 여기로 공기를 보내주고 노즐이 연료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와 연료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게 연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기가 거의 없고 연료만 많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공기가 없으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연소가 안 일어나요. 네, 공기가 에어컨에다가 막혀 놓으니까. 자,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배기가스 댁은 까만 흑색이 나와요. 배기가스는 흑색이. 그러면 자,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폭발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힘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색깔은 까만색, 배기색이 까만색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자, 에어컨에 막힐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기색은 무슨 색이다? 검정색이다. 출력은 어떻다? 불완전 연소로 제대로 못 밀어주니까 출력도 떨어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축전지의 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틀린 것은 정답은 냉간율이죠. 냉간율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자, 축전지의 용량에 영향을 주는 것,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셀의 크기, 전의 의양. 이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두장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셀의 크기, 전의 의양.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조치 방법은 내리막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엔진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열이 받았어요. 열이. 이 라이닝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열이 받아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게 열화돼가지고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열화돼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브레이크 페이드의 경우에는 멈추고 좀 식혀줘야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멈추고 열을 식혀준다.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은 뭐다? 브레이크를 반복 활성화할 때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진다. 라이닝이 거의 불덩이처럼 뜨겁다. 그러니까 다시 밟아도 이게 워낙 뜨거워서 이게 어느 정도 차가워야 말을 듣잖아요. 마찰력이 있어서. 완전히 열화되니까 마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식혀주는 길밖에 없다.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발생할 때는 쉬고 식혀라.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과급기가 하는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 과급기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터보라고도 하는 것이죠. 배기가스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이 터빈이 뭡니까? 연소실로 뭘 보내죠? 산소, 공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출력이 아주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과급기가 하는 역할은 출력의 증대입니다. 출력이 뭐 30, 40%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입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사용된 주된 목적은, 자, 라디에이터 컵 나오면 캡이죠. 라디에이터 캡이 나오면 이게 뭘 유도하느냐를 보면 압력. 라디에이터에 무슨 압력이 필요하냐? 이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져요. 이것을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표기도 하고 B점이라고도 표기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B등점 그래 나올 수도 있고 B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끓는 점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높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80도면 끓어버려요. 즉 압력이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려요. 압력이 높으면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캡으로 닫아가지고
예를 들면 120도에 끓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압력을 높여주면. 그 압력을 높여가지고 비등점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냉각수의 비점을 높인다. 왜? 냉각수는 너무 빨리 끓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너무 빨리 끓여가지고 순환도 안 되고, 식히도 못하고. 그래서 냉각수의 비등점, 끓는 점, 비점을 낮추는 데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끓는 점을 높이겠죠. 120도 돼야 끓습니다. 그럼 어지간해서 안 끓으니까. 예, 이러려면 압력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은 압력을 높여서 냉각수의 비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제동 페달이 리턴되지 않는 것. 자, 리턴 구멍이 막혀가지고 리턴되지 않는 거예요.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구멍이 막혔다. 디젤 기관에 피스톤 링이 마멸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 아까도 봤죠? 피스톤 링이 마멸되면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서 탄다. 그러면 오일의 소모가 많아진다. 작업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냉각수 바라는 거죠. 엔진이 과열됐다.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하면 클러치를 떼주고 들어가는 기어로 넣어줘야 하는데 제대로 떼지도 않고 넣으면 어떤 소리 나요? 막 끽 하면서 기어 망가지는 소리 나죠. 예. 기어에서 소리가 나고 기어가 상하게 됩니다. 유체 클러치에서 가이드링의 역할은 가이드링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면 주로 이 가이드링이 나오는 것이 토크 컴포터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가이드링은 와류를 감소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와류. 그래서 토크 컨버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플라이 휠이 이 펌프를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펌프가 스테이너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터빈으로 가요. 터빈. 근데 여기 가는 과정에 와류가 있어요. 돌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가 쪽에 이게 가이드링이 있어요. 가이드링. 이 가이드링이 와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 클러치는 크랭크 축의 펌프 임펠러를 연결하고 크랭크 축에 플라이 휠의 펌프 임펠러를 연결하고 변속기 입력 측에다가 터빈 러너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 이때 발생되는 오일의 맴돌이 현상이 있는데 이게 와류예요. 맴돌이 현상.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측에서 플라이휠이 돌면서 토크 컨버터에 펌프를 돌렸고 이게 스테이너라는 것을 따라서 여기서 뭐를 터빈을 돌린다. 이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와류를 없애는 거. 그러면 여기서 터빈에서 생성된 이제 이 오일은 어디로 가냐? 변속기로 들어간다. 변속기. 그래서 이것이 좀 전에 봤던 어떤 클러치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컨버터가요. 여기서는 유체 클러치에서 가이드링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와류를 감소시켜준다. 습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습식 공기청정기는 오일로 적셔진 여과망을 통과시켜서 여과시키는 것. 이것이 습식이에요. 공기청정기 케이스 밑에는 일정량의 오일이 이제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습식 공기청정기는 세척류로 세척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사용하고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무조건 신품으로 교환한다 아니에요. 뭘로 세척해서 세척류로 세척해서 사용하고 그 여과도 오일로 적셔진 여과망을 통과한다. 그래서 청정 효율은 공기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회전속도가 빠르면 효율도 좋아진다. 이 공기가 들어와서 여과망에서 이걸 회전을 시켜요. 회전. 그럼 여기는 물도 이리 빠져나가잖아요. 공기가 이리 빠져나가는 게 회전 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원심력. 원심력이. 이렇게 해서 공기를 여과시키는 겁니다. 이게 습식 공기 청정기. 그래서 어느 정도 이물질이 묻으면 세척류로 세척해서 다시 쓰면 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는 버스와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건설기가 있을 때 어느 차가 우선하는가?
자, 하려는 차와 이미 하고 있는 차.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죠? 얘가 먼저죠. 이건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누가 우선권이 있냐? 예. 신호등이 없으니까 각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우선권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뭐 큰 도로 속에 들어온 놈이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직진하거나 뭐 이런 거죠. 이건 다 동시에 진입했을 때 이게 동시에 진입. 근데 동시 진입하지 않고 한 놈이 먼저 진입했고 이미 여기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가 우선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버스와 얘는 하려는 이고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얘는 하고 있는 애예요. 그럼 무조건 누구예요? 이 직진하고 있는 애. 원래도 직진이 우선이지만 이 하고 있는 애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직진하고 있는 건설기가 우선한다. 51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야간에 켜야 하는 거. 자, 앞에서 견인차가 이렇게 끄는데 여기 이렇게 놓고 레카차가 끄는데 앞대가는 여기 붙어 있고 뒤는 이렇게 가서 바퀴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전조등을 켤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전조등이 필요가 없죠. 예, 비춰봐야 이 차 뒷부분이니까. 뒷부분만 켜주면 되는 거예요. 뒷부분만. 미등, 차폭등, 번호등만 켜주면 되지. 전조등은 다 필요 없다고 이거. 근데 레카차에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 전조등을 뭐하러 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건설 기관에 있는 펜벨트의 장력이 같이 생긴 거. 펜벨트가 뭐뭐 돌린다고 그랬죠? 전동기 돌리고 그 다음에 물펌프 돌린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물펌프에 이상이 생기면은 냉각기로 가고 전동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개전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펜벨트가 약하면은 펜벨트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펜벨트는 동력, 엔진 동력과 연결돼서 워터펌프, 물펌프를 구동시키고 발전기를 구동시켜요. 그래서 펜벨트 장력이 약하면 물펌프에 문제가 있고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에서 변속기의 구비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대형이고 이만은 다 틀린다고 보면 돼요. 고장이 없어야 한다는 건 맞죠. 소형이고 고장이 없어야 한다. 조작이 쉬움으로 신속할 필요는 없다. 조작도 쉽고 신속해야겠죠. 변속을 했는데 한 5분 후에 변속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틀렸죠. 연속적 변속에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단계가 없고 소소하게 변속돼야죠.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구비 조건 소형 경량일 거, 조작이 쉽고 신속 정확할 거, 단계 없이 변속. 쉽게 말하면 뭐예요? 승차감 좋다. 그냥 언제 변속했는지도 모르게 변속되는 거죠. 우당탕탕 하면서 변속하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죠. 전달효율이 좋을 거, 소리가 쉬울 거. 이것이 변속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의 구성품으로 만든 것은 그냥 애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맨 바깥에 있는 거 이게 슈입니다. 슈. 이 슈가 뭐예요? 신발이라는 게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신발 신었다는 공으로 된 거예요. 이제 그 밑에 가면 이제 이런 부품들이 여기에 있는 게 마디마다 이런 마디마다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핀이 있고 부싱이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있고 그 위에는 슈가 있어요. 그래서 핀, 부싱, 링크, 슈 이 정도는 눈도장을 찍어 두시고요. 가능하면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회전체에 해당되는 거. 회전체, 회전한다. 이 말이 로타예요, 로타. 그러니까 잘 몰라도 이 로타라는 말 자체가 회전체다 보시면 돼요. 교류 발전기에서 회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로타입니다. 크랭크 축 베어링 바깥 둘레와 하우징 둘레와의 차이인 클러스를 두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어링이 이렇게 있어요. 베어링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베어링들이 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걸 이제 하우징이 이렇게 감싼단 말이에요. 하우징이
근데 이 하우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서 양쪽을 벌리게 됐어요. 이렇게 볼트로 조이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레가 이 베어링 둘레보다 바깥 둘레보다 베어링의 바깥 둘레보다 이 하우징의 둘레가 더 짧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해도 여기가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볼트로 조인다고요. 그 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꽉 조여지겠죠. 닿는 면이 많아지겠죠. 닿는 면이. 이 베어링이 돌면 계속 열을 받잖아요. 열을. 이 열이 이쪽으로 열 전도율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우징의 안찌름보다 이 베어링의 바깥지름이 더 길어요. 베어링이 더 길어. 어? 그래갖고 꽉 조여야 되게 돼 있다. 제가 말을 어떻게 설명을. 예. 그래서 베어링의 바깥 둘레가 하우징의 안쪽 둘레보다 약간 크지만 볼트로 압착시키면 차이는 없어진다. 이는 베어링 면의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연상이 떠오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프랭크 축 베어링 바깥 둘레와 하우징 둘레의 차이인 클래스를 두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볼트로 압착시켜 베어링 면의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연상을 잘 하시면은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57번입니다. 전조등 좌우 램프 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전조등이 앞에 두 개가 있죠. 이 회로가 어떻게 연결됐다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계에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쪽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 혼자만 깜빡 익히면 깜빡 한단 말이에요. 깜빡 하는 횟수가 굉장히 빠르면 아, 한쪽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유압장치에서 액추에이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액추에이터. 액트라는 말이 행동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로 작동을 하든 이 작동하는 것이 액추에이터예요. 예. 그러니까 유압을 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하려고요? 이 유압으로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고자 한 거잖아요. 예, 실린더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붐, 암 이런 게 다 유압으로 밀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액추에이터. 그래서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 플런저 모터 이건 다 유압으로 실제로 작동시켜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기계적 에너지를. 감압 밸브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액추에이터가 아니다. 액추에이터는 유압 펌프에 의해 공급된 작동류의 압력으로 작동된 압력 에너지를 뭘로? 기계적인 일로 변화시키는 장치. 이것이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연료 탱크죠. 그리고 이게 필터가 있고 이게 이제 원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원동기가 뭘 돌려주죠? 펌프를 돌려요. 그럼 펌프를 타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쪽 밸브로 보낼 것이냐,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가죠. 피스톤이. 그래서 힘을 이쪽으로 쓰게 하느냐, 이쪽으로 쓰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분기 회로가 갈라지죠.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있고. 지금 뭐가 될 거죠? 아,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가 바로 이 압력의 힘을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59번입니다. 유압기기 속에 혼입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좀 전에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죠. 요걸 가리켜서 스트레이너라고 그래요. 스트레이너. 혼입되는 불순물 제거하기 사용하는 필터. 이거를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유압장치에서 작동 및 움직임 있는 곳에 연결관을 적합한 것. 플렉시볼. 플렉시하다는 건 유연하다 이런 말이죠. 유연하다. 그래서 플렉시볼 호스는 잘 구부러지고 유연해요. 부러지지 않고. 플렉시볼 호스는 구부러지기 쉬운 호스로서 내구성이 강하여 움직이는 곳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 그래서 유압장치에서 작동 및 움직임이 많죠. 거기 따라가는 그 호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압 호스로 압이 흐르니까. 그러려면 이 호스는
플렉시블 호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건설기계 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 번호표는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에 반납하는가? 10일이죠. 등록 번호표 변경했다. 10일 내에 반납합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날이 아니라 도난당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되냐? 그러니까 2개월은 찾아보고 등록 말소 신청해라 이거예요. 예. 한 일주일 이내에 찾아보지도 않고 도난당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좀 찾아보고 그래서 2개월을 줍니다. 유아모토의 종류에 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유아모토의 종류가 아닌 것, 그 말이죠. 유아모토의 종류가 아닌 것. 기어형, 터빈형, 플런저형 이런 것은 전부 유아모토입니다. 터빈형 이건 뭐예요? 터빈형 이제 유아모터가 돌리는 거지 이건. 터빈은 유아모터가 돌리는 것이 모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에서 퍼빗 밸브를 밀어 올려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 압력을 뭐라고 하냐? 릴리프 밸브는 일정한 압력이 되면 밸브가 열리게 되죠. 그 바로 열리는 순간 그거를 크래킹 압력이라고 합니다. 퍼빗 압력이 흘러서 이제 밀어 올려 기름이 막 흐르려고 할 때 그때가 크래킹 압력이죠. 그러면 그 밸브에서 흐르는 기름은 다시 리턴관을 통해서 오일통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릴리프 밸브는 일정한 압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바로 설정을 하면 이 압 이상이 되면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압이 토출을 해가지고 리턴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막 흐르기 시작할 때 그 압력을 뭐라고 그러냐? 크래킹 압력이라고 한다. 베인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한다. 베인이라는 말 자체가 날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평상시에 접혀 있다가 돌면요 원심력에 의해서 날개가 펴져요. 그러면서 이 날개가 이제 그 유압을 갖고 흐르는 거예요. 유압을 갖고. 그래서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한다. 맞습니다. 토크가 안정되어 소음이 적다. 이것도 맞고요. 싱글형과 더블형이 있다. 맞습니다. 베인 펌프는 일당으로 고정된다. 아니요. 여러 개의 날개를 설치해서 현실의 유체를 구해서 송출하는 펌프다. 그래서 일당 고정이다 그러면 틀리는 걸로 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을 전기자라고 합니다. 전류가 발생되는 것을 전기자라고 합니다. 다음 중 지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라는데 대부분 적극적 지시예요. 기막이 착용하세요. 광격 착용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물체 이동 금지. 요거는 지시가 아니라 금지 표시죠. 뭐 하지 말라. 지시 표지는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보안경 써라. 기막에 가려라. 안전장갑 껴라. 안전화 신어라. 방독 마스크 써라. 이런 것이 지시 표지입니다. 다음 중 안내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응급구호, 비상용기구, 세안장치 이런 것은 안내 표지입니다. 응급구호 표지, 비상용 기구는 어디에 있다고 안내하고 얼굴을 씻는 것은 어디에 있다 안내하고 근데 급성 독성 물질 경고다 그러면 이건 경고니까 경고 표지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스켈리턴 버킷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스켈리턴 버킷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잘 자란 건 다 밑으로 빠져버리겠죠. 스켈리턴. 그래서 작은 것들은 빠져버린다. 주로 이건 강가에서 골재 어느 정도 되는 모래는 다 빠고 굵은 자갈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남도록 하는. 그래서 골재 채취 작업을 할 때 강가에서 골재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스켈리턴 버켓은
강가에서 골체 채취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 모양과 용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젤 기관에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저속기와 분사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연료 분사에는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있고, 저속기가 이 저속기와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어디에 있냐면 이게 연료 분사 펌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를 얼마를 조절하느냐, 또 어느 시기에 뿜어주느냐, 요 둘이 맞아줘야 이것이 밸브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맞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디젤 기관에 공급하는 연료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저속기와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연료 분사 펌프이다. 연료 분사 펌프에는 저속기와 분사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디젤 기관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아까도 봤듯이 출력이 크다. 그래서 큰 출력의 시동전동기도 필요하다. 큰 출력의 시동전동기가 필요한 것은 이것은 점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고압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동전동기도 큰 출력이 좀 필요하죠. 평균 유효압력 및 회전속도가 낮다. 맞고요. 운전 중 진동과 소음이 크다. 그러나 힘이 좋다. 제작비가 비싸다. 또 부피가 크다. 제작비가 저렴하다 그래서 틀렸죠. 유압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낮아진다. 점도가 낮아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묽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묽어지죠. 점성의 강도를 표시하는 값이다. 뭐가요? 점도가. 맞죠? 점도가 낮아지면 묽어지니까 유압은 떨어지게 되죠. 점도가 낮아지면 유압은 떨어진다.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이건 틀렸어요. 점도는 그냥 점도계로 측정한 값이에요. 오히려 그 오일이 묽고 진한 상태를 이제 그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눴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유압의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유압은 붉어진다. 온도가 내려가면 유압은 더 굳어진다. 그리고 점성의 강도를 표시하는 값, 점도가 낮아지면 유압은 떨어진다. 한번 연상해보면 다 아시겠죠? 기관에서 A열 플러그의 사용 시기로 적절한 것은 이 디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착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압축 공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 자체가 좀 열을 받아야 되고 그 압축열인데 그 압축열이 발생하려면 기존의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에어 플러그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낮을 때는 에어 플러그를 쓴다.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변경하려고 할 때 신호를 해야 되는 것. 이건 두 가지는 아니죠. 일반 도로의 경우와 고속도로의 경우로 나누는데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지점부터 30m 이전의 지점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으로 돌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30m 이전의 지점에서부터 신호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요. 100m 이전 지점부터 신호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일반 도로다 말은 없고 했는데 어쨌든 변경하려고 하는 지점에서 30m 전 지점, 그건 일반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전 지점부터 신호를 줘야 합니다. 유압 회로 내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펌프에서 토출된 오일을 전부 탱크로 회성시켜 무부하로, 이게 무부하 밸브예요. 근데 이 무부하라는 말을 언로드라고 그러죠. 언로드. 로드가 부하고 언로드니까 무부하죠. 그래서 언로드 밸브, 그러면 이게 무부하 밸브예요. 그래서 무부하로 운지시키는데 필요한 밸브는 무부하 밸브입니다. 그래서 언로드 밸브 또는 무부하 밸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고의로 사망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를 조정한 자의 처분 기준은 고의 들어갔다 사고 났다 무조건 면허 취소죠. 사망 1명이 아니라 경상도 마찬가지. 고의로 인명피해 사망 중상 경상을 입힌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유압실린더, 유압펌프, 제어밸브 전부 유압장치의 기본이죠. 그런데 차동장치는 사실 이건 유압하고는 관계가 없죠. 바깥쪽 바퀴를 빨리 돌려서 안쪽 바퀴보다 더 빨리 돌려서 선회한다. 꼭 유압장치가 아니라도 이렇게 선회할 수가 있죠. 차동기호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면적당 방 열량과 강도가 클 것 맞습니다. 냉각수의 흐름이 저항이 많을 것이 아니라 적을 것이라죠. 저항이 틀렸죠. 저항이 많으면 흐름이 약해지게 됐죠. 잘 흐르지를 못하면 냉각 효과가 떨어지겠죠. 공기의 흐름 저항이 적을 것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냉각수는 흐름 저항이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한다. 너무 흐름 저항이 강하다. 꽉 막고서 흐르지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과열되는 거죠. 엔진이. 가볍고 강도가 클 것 맞습니다.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클 것 많을 것이 아니라 흐름 저항이 적을 것이어야 합니다. 변속기의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변속기는 시동 시 장비를 무보화 상태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동은 걸려 있는데 변속에서 동력으로 연결해 주질 않는 거죠. 기관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맞죠? 회전력이라고 하면은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진이 예를 들면 1분에 4000rpm으로 도는데 이것을 1단으로 바꿔가지고 한 1500rpm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건 힘이 좋아지는 거죠. 힘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회전력을 증대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비의 후진실이 필요한다. 이 변속기에 후진기어가 들어있어요. 후진기어가. 그래서 후진도 변속기에서 하는 겁니다. 환향을 빠르게 한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환향이란 게. 방향을 바꾸는 거하고 변속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건 조향이니까 핸들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서 적당한 것은 아까 봤지만 날씨가 차갑거나 이러면 공기를 예열시켜 주는 거죠. 더운 공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히트레인지가 되겠습니다. 히트레인지는 시동 보조기구로서 흡입 다기관에 설치된 열선에 전원을 공급해 가지고 흡입되는 공기를 가열해 가지고 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서 히트레인저가 있습니다. 추갑기,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장점으로 틀린 것은 유압펌프의 동력을 전략해준다. 맞는 표현입니다.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해준다. 맞죠? 유압펌프의 대용 사용도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에서. 유압 회로 내의 압력을 상승시킨다.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 보완 또는 맥동 감쇄, 압력 보상 이런 거예요. 부족한 압력을 보충해준다. 이런 말로 써야지 압력을 상승시킨다 그러면 틀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압력을 보상해주고 보완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압력을 맥동을 감쇄시켜주고 이런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큐뮬레이터는 이 그림을 한번 꼭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어큐뮬레이터예요. 이 어큐뮬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추갑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유압 탱크에서부터 이제 엔진이 가동돼 가지고 압력을 받고 갑니다. 갔는데 추갑기가 어디에 설치된 건 없어요. 여기가 액추에이터예요. 여기 이제 기계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 가장 가까운 곳 쪽에다가 추갑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압력이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압력이 생겼어요. 어떤 이유로
근데 여기서부터 밀어가지고 이 압력을 여기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 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면서의 어떤 맥동이 있다든가 캐비테이션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어큐뮬레이터를 둬가지고 압력을 보상해주고 부족한 압력을 보충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기를 둔다. 캠축의 기능이 아닌 것은 캠축은 배전기를 구동시킵니다. 밸브의 개폐를 돕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펌프와 연료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근데 지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디하고 연결돼서 이걸 받죠? 동력을. 크랭크 축에서 구동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달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예, 크랭크 축에서 구동력을 전달받습니다. 자기가 받아요.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캠 축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캠 축이 오일 펌프 움직이고 연료 펌프 움직이고 또 물 펌프, 워터 펌프 움직이고 배전기 움직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밸브도 개폐시키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크랭크 축에 구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크랭크 축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습니다.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었다. 아까도 봤지만 라디에이터 캡은 압력을 유지해서 높은 압력을 유지해서 결국 비등점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압력 캡이 파손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등점이 낮아지겠죠. 빨리 끓어버린다 그러면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아진다. 디젤 엔진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디젤 엔진 열 효율이 높습니다. 먼저 디젤 엔진의 장점부터 보면요. 열 효율이 높습니다. 열 효율이 높으니까 연료 소비율이 적은 거죠. 점화 장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도 적습니다. 대형 엔진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디젤 엔진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열 효율이 낮다가 아니라 열 효율이 높다. 연료 소비율이 적다. 어떨까요? 연료 소비율이 적다라는 것과 연료 효율이 높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연료 소비율이 높다 그러면 연료가 많이 든다는 말이니까 연료 소비율이 적다는 맞죠? 디젤 엔진 제작이 가능하다. 대형 엔진 제작이 맞는 표현이죠. 점화 장치가 없어서 고장도 적다. 맞는 표현입니다. 열 효율이 낮다 그래서 틀렸고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8세 미만의 사람 받을 수 있죠. 마약 중독자, 미만인 사람은 안 돼. 18세 이상이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18세 미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맹인이라든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정한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면허를 따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건설기계 관리법상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했다. 이거 좀 나눠봐야 돼요. 고의로 인명피해, 사망이든 중상이든 경상이든 고의로 냈다. 그러면 면허 취소입니다. 건설기계 종사 면허장을 다른 사람 빌려줬다. 대여했다. 면허 취소입니다. 건설기계 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에 그러니까 효력 정지했어요. 그래갖고 운전을 못하게 한 기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3개월 동안 효력 정지 받았다든가. 근데 그 기간 중에 또 운전했어요. 그러면 면허 취소예요.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0.03부터가 음주운전이에요. 근데 0.08 미만까지는 어때요? 벌점 받고 뭐 하죠? 뭐 벌금 내죠. 면허 취소까지는 안 해요. 근데 0.08 이상이면 이때 면허 취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설기계 종사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알코올 농도가 몇이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거는 뭐 정답 없음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는. 근데 적당히 고르셔야죠.
그러면은 이거는 0.03부터 0.08은 면허 취소가 아니니까 면허 취소 아닌 걸로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상태 건설기기 조종 0.03부터 0.08은 효력정지 60일.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효력정지 60일.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그래서 몰아때려서 면허 취소는 아니죠. 엔진의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진 이유. 몇 번 지금 봤죠. 피스톤 링이 마멸돼가지고 헐거우면 윤활유가 어디로 간다? 연소실로 들어가 타버린다. 그래서 소비량이 많아진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사 노즐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분사량이 과다하다거나 분사 시기가 틀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뭔가 압력이 연소실에 쌓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킹이 발생하면 분사 시기가 틀리면 노킹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킹이 발생하면은 이게 배기가스로 빠지지 않고 연소실 쪽에서 그러니까 노즐까지 열을 받게 되겠죠. 과부에서 연속 운전을 했다 열을 받죠. 근데 노즐 냉각기의 불량, 노즐에 냉각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죠. 노즐에는 냉각기 순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통로를 통해 들어온 유량을 두 개의 액추에이터에 동등하게 분배하여 유압기의 과부하를 막는다. 하나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액추에이터로 보내가지고 과부하를 막는다. 이때 쓰는 밸브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때 쓰는 밸브. 이게 분류 밸브라고. 분류 밸브. 이때 쓰는 밸브를 분류 밸브라고 한다.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규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로다를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요 뒤에다가 번호표 붙이죠. 번호표. 이 번호표는 규격도 있고 뭐 재질은 뭐 스테인리스로 한다든가 뭘로 한다 뭐 이렇게 색깔은 뭐 영업용이면 무슨 게다가 뭐 주황색 바탕에 뭐 검은 글씨, 또 자가용이면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라든가 뭐 이렇게 색칠, 재질, 규격 이런 건 정해놨다고. 근데 탄성이 얼마 이상, 이게 탄성이 얼마 이상이라 한다 이런 규격은 없다고. 탄성에 대한 이 규격 내용에 없어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규제 내용에 탄성에 관한 내용은 없다. 축전지의 터미널을 식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축전지 터미널을 하는 게 뭐 적색은 플러스고 흑색은 마이너스고 굵은 건 플러스고 가는 건 마이너스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거 계속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터미널의 여철로 뭐 볼록 튀어나온 건 플러스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터미널의 여철로 구분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지 터미널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터미널 여철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디젤 엔진의 연소실 상태로 연료가 어떤 상태로 연료가 공급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름통에 경유 가득 들어있는 기름통에 라이터로 불 붙이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라이터로. 안 붙어요. 그러면 이 경우가 결국 연소실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라야 불이 붙을까요? 이런 형태라야 돼요. 안개처럼 분사해 줘야 돼요. 이 노즐을 밖에다 놓고요. 이 밖에다 놓고 운동장에서 노즐 갖고 여기다가 안개처럼 쫙 뿌리면서 불 붙이면 확 붙어요. 안개화 시키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연소실은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재해 발생 가장 높은 비율이 작업자 자신의 불안전한 행동이에요. 작업자 자신의 불안전한 행동이 가장 사고율이 많습니다. 재해조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해조사는 사고 종결 후 실시한다. 얼른 부분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재해조사는 해설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에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재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해 조사.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사건이 종결되도록까지 재해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모든 흔적은 다 사라져 버렸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재해 조사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재해 원인이나 이런 걸로 밝혀 쓰겠어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 조사는 어떻게 되냐? 현장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목격자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사고 직후에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 이래야 재해조사 원인이 제대로 원인이 밝혀지고 다음에 동일한 이러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재해조사는 사고 종결된 다 뒤에 한다 그러면 틀린다. 왜? 현장 흔적도 없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이렇게 나오 재해조사는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방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 취급 장소에다가 방화수 둔다. 이 유류 화재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죠? 유류 화재에서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을 사용하면 그러면 물 위로 기름 타고 엄청 물이 화재가 번져버린다고요. 유류 화재에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류 취급 장소에 방화수로 물 준비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틀렸어요. 유류 취급 장소에서는 분말 수화기나 포말 수화기를 비치해 둔다. 또는 모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어떤 질식사할 수 있는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 확인은 정해진 장소만 취급한다. 가연성 물질은 인하 장소에 두지 않는다. 이건 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점검 주기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점검 주기에 따라서 수시로 하면 수시점검, 정기로 하면 정기점검, 특별할 때 하면 특별점검. 점검 주기에 따라서는 그게 아닌 것은 그러면 구조점검이 되겠죠.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앞바퀴 정렬 요소와 관계가 없는 것은 토잉 캠버 캐스터 이것은 바퀴 정렬에서 3요소죠. 캠버 캐스터 토잉 앞바퀴 정렬의 3요소입니다. 캠버 캐스터 토잉 근데 트레드는 뭡니까? 트레드는 이 타이어 보면 이 바깥에 뭐 요렇게 문양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트레드라고 해요. 타이어 건설기에서 앞바퀴 정렬 요소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여기 있는 게 트레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건설 기계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은 먼저 면허증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면허증 교부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았다고 그래갖고 운전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운전할 수 있죠. 국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해서 재교부 신청 중에 있다. 할 수 있죠. 면허증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 교부 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 교부 전에 있는 사람은 아직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면허증 교부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경고, 안내, 지시, 허가. 안전보건 표지 종류입니다. 안내 표지, 지시 표지, 경고 표지, 금지 표지. 허가 표지라는 건 없다. 허가 표지라는 것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안내, 지시, 경고, 금지 표지는 있지만 허가 표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등록상의 변경 또는 이전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지 변경,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변경. 이건 다 뭐해야 합니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건설기계 소재지 변경. 자, 이제 로더를 몰고 있는데 오늘은 저쪽 한강가에 가서
하다가 내일은 저쪽 뭐 어디라고 그럴까요? 그 설악산 우리 계곡에 가서 뭘 하고 있다. 그러면 건설기계 소재지는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죠. 예. 일할 때마다 변경 등록해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기계 소재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하는 거죠.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예. 이때는 변경되면 예. 죄송합니다. 101번입니다. 엔진의 출력의 감소와 관계없는 것은 실린더 마멸, 피스톤링 마멸, 피스톤의 절개구 일직선의 일치, 연료장치의 프라이밍 펌프 손상. 자, 연료장치의 프라이밍 펌프. 이거는 뭐 할 때 하는 겁니까? 연료 계통에 공기가 침투했을 때 공기를 빼주는 펌프가 프라이밍 펌프입니다. 예, 연료장치에 공기가 들어갔을 때 공기 빼주는 거, 프라이밍 펌프. 그런데 피스톤 링의 절개구가 일직선으로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스톤 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끼워져 있겠죠. 그럼 링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절개구예요. 이게 완전히 이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개구가 있다고. 그러면 끼울 때는 하나를 이렇게 끼웠으면 절개구가 이렇게 나오게 했으면 하나는 저쪽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절개구가. 그래서 서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기가 새버린다고 이렇게. 절개구가 일직선으로 되면 어때요? 공기가 새버려요. 이렇게 타고. 그러면 이 실린더가 피스톤 링이 마멸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엔진 출력이 감소되는 거죠. 실린더가 마멸해도 압축 공기에 문제가 있어서 뒤로 새버리고 피스톤 링이 마멸돼도 뒤로 새버리고 이렇게 절개구가 일직선이면도 이렇게 뒤로 새버리고 그래서 이런 건 출력 감소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 감소와 관계없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공기 빼주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를 운전하여 교차로 전방 20m쯤 이르렀을 때 황색 등화로 바뀌었다. 자, 황색 등화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직까지 교차로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20m 지점에서 바뀌었으니까 이거 쳐야죠. 그래서 정지할 조치를 취하여 정지선에서 정지한다. 근데 이미 들어갔다. 그럼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이미 들어갔으면 지금 아직은 정지선 20m 지점 전이니까 정지해야 합니다. 가동 중인 기관에서 기계적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베어링이 마모됐다든가 이럴 때는 계속해서 나겠죠. 밸브 간격이 규격이 규정보다 크다 그러면 막 딸딸딸 소리가 날 겁니다. 분산 노즐이 끝이 마모되었다는 것만 해도 손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조향바퀴의 휠 얼라이먼트 요소 아까도 봤죠. 캠버 캐스터 토인이라고요. 캠버 캐스터 토인. 캠버 캐스터 토인이 휠 얼라이먼트의 3요소이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전에 이제 몇 번 영상으로 봤죠. 그림으로. 그래서 뭐 블록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끼워져서 양면을 밀착시켜 기밀작용을 하는 성면 계열의 물질. 손상되면 오일이나 냉각수나 압축공기 등이 유출됩니다. 그럼 유출되면 출력 떨어지고 뭐 다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면 엔진 오일의 압력이 높아진다? 아니, 낮아지죠. 피스톤 링 작동이 느려진다? 피스톤 링의 작동이 느려진다? 이런 거는 아예 관계도 없을 것 같고요. 피스톤이 가벼워진다? 오히려 무거워지겠죠. 왜냐면 거기로 오일이 새버리거나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무슨 역할을 하냐? 오일, 냉각수, 암축 공기 등을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손되면 오일이 새버리고 냉각수가 새버리고 압축 공기가 새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정답은 가장 옳은 것 그랬네요. 계속이 손상되었을 때. 그렇죠.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예, 거기로 공기가 새버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토크 컨버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그 토크 컨버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첫째, 플라이 휠하고 이 동력 장치인 플라이 휠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디 가요? 토크 컨버터의 펌프하고, 임펠러 펌프죠. 펌프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펌프가 유량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뭘 돌려주냐면 터빈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터빈으로부터 나온 이제 유량이 어디로, 여기 터빈에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변속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는 플라이휠하고 연결되고, 예, 여기에 있는 터빈은 변속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터빈은 변속기와 연결됩니다. 자, 구성품 중 펌프, 임펠러는 변속기 입력축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변속기 입력축이면 뭐가 연결되나요? 이쪽에서 터빈이 연결돼요. 터빈이. 그런데 펌프가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펌프는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플라이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컨버터의 펌프는 플라이휠하고 연결돼 있고, 이쪽에 터빈은 변속기하고 연결돼 있고, 요 그림을 잘 연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펌프, 터빈, 스테이터 등이 상호 운동을 하여 회전력을 변환시킨다. 이거 하나는 맞네요. 요거는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잘못 말했고요. 엔진의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장비의 속도가 줄어들면 토크는 감소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엔진 속도가 예를 들면 4000rpm이에요. 그런데 장비의 속도가, 즉 자동차는 2000rpm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속도가 줄어든 대신 뭐가 늘어날까요? 토크가 늘어나는 거예요. 토크가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은 늘어나는 거예요. 속도는 줄어들고. 이게 변속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엔진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장비의 속도가 줄어들면 토크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토크는 증가한다 그래야 돼요. 구성품 중 터빈은 기관의 크랭크축과 기계적으로 연결되고 구동된다. 터빈은 어디하고 연결된다고요? 네, 변속기하고 연결되고요. 임펠러, 펌프는 어디하고 연결되고요? 플라이휠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보면 됩니다. 107번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한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등록 변경 신고해야죠. 등록 이전 신고해야죠. 이전됐으니까.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한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됐다. 이사 갔다. 그러면 이전 신고해야죠. 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가용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도색은, 자가용은요, 백색판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 11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가용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도색은 백색판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번호표 도색은 비사업용에서 자가용과 관용이 똑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달랐는데 자가용 관용이 똑같습니다. 뭐죠? 백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백색판에 검은색 문자. 자가용과 관용이 똑같다. 그리고 사업용, 대여 사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이건 똑같죠, 옛날하고.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에서 색채와 용도가 틀리게 된 거, 파란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
빨간색은 금지 경고. 노란색은요. 노란색도 경고예요. 위험이 아니라 경고. 그러니까 노란색은 경고만이고 빨간색은 금지와 경고. 파란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 정답은 3번. 나온다면 같은 것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경고다. 드릴머신으로 구멍을 뚫을 때 일체감 자체의 흔들림이 느껴지는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드릴 구멍을 뚫는다 그럴 때 처음에 뚫을 때는 일체감이란 건 드릴이 이렇게 돌면 이 물건도 이렇게 돌려는 성질, 이걸 일체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보다 뚫어서 여기까지 거의 다 뚫었을 때는 닿는 면이 가장 많아지죠. 이때는 얘와 이 드릴 날과 얘가 일체감이 들려고 하겠죠. 같이 따라 돌려 한다든가. 그래서 구멍을 거의 뚫었을 때 이때 접촉면이 가장 많고 얘와 가장 일체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일감과 드릴 날의 마찰력이 높아지면 어디까지? 이거 거의 다 뚫을 때가 가장 높겠죠. 이일감 자체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마찰력은 구멍을 거의 뚫었을 때가 가장 높다. 그래서 구멍을 거의 뚫었을 때 흔들림이, 일감 자체의 흔들림이 느껴진다. 일체감이 든다. 이런 말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전적인 측면에서 병 속에 들어있는 약품을 냄새로 알아보려고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죠. 병 뚜껑 열고 손으로 부채처럼 이리저리 흔들어서 살랑살랑 해보면, 냄새를 그렇게 해서 맡아보면 손바람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용량과 같은 전압의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했다.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상승하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전류면 용량이죠, 용량. 용량은 2배이고 전압은 1개일 때와 동일하다. 이것이 병렬 연결 때의 일입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 즉 전류는 2배로 늘어나되 전압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렬로 연결하면 또 어떨까요? 전압은 2배가 되는데 전류, 용량은 똑같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직렬 연결은 전압이 상승하고 병렬 연결은 전류가 상승하게 됩니다. 용량이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병렬 연결은. 113번입니다. 축전지 케이스와 커버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용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축전지 배터리 위에 보면 하얀 거 이런 거 묻어 있죠. 소다물로 닦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소다물 적신 걸로 해가지고 수건으로 짠 다음에 닦아주면 좋습니다. 퓨즈의 접촉이 나쁠 때 결국 퓨즈 끊어지죠. 연결부가 끊어지게 됩니다. 퓨즈 접촉이 나쁘면 끊어집니다. 기어식 유압펌프에서 소음이 나는 원인으로 틀리는 것은, 오일량이 과다한데 소음이 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크림라인이 막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오일은 안 들어가는데 펌프만 돌아가니까 소음이 나겠죠. 펌프에서 베어링이 마모되었다. 베어링 마모되는 소리가 엄청 나겠죠. 오일이 부족하다. 오일이 적게 들어가는데 계속 기어는 돌아간다. 소리가 날 겁니다. 오일량 과다는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에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조속기와 분사기를 조절하는 것은 아까 나왔었죠. 연료 분사 펌프에 조속기하고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타이밍기가 거기 부착되어 있다. 어디에? 연료 분사 펌프에. 이 조속기는 속도를 정하는 것이에요. 조속기가. 뭘로 속도를 정하죠? 유량. 엑셀을 밟아서 얼마만큼 기름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속도와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 분사 펌프는 디젤 기관에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펌프로서 여기에는 분사량을 조절하는 조속기, 분사량으로 속도를 조절하죠.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타이머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연료 분사 펌프에 설치되어 있다. 건설 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뭐는 못해요? 용량 증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규격 증가도
안 돼요. 기종 변경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안 됩니다. 기종 변경, 규격 증가, 용량 증가. 이거는 구조 변경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할 수 있습니다. 조종장치 형식을 시동해서 자동으로 변경한다든가,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서 선체 형식을 변경한다든가,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용량 증가가 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격 증가가 됐다. 117번에 적재 용량의 증가를 위한 변경은 안 된다.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포막펌프란 건 없습니다. 나오는 건 항상 이거니까요. 베인펌프, 플런저펌프, 기어펌프. 이 세 가지예요. 유압펌프에서 베인펌프, 플런저펌프, 기어펌프.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안 됩니다. 주정차가. 근데 15m니까 할 수 있죠. 정류장 표시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점에는 주정차 못합니다. 12m이니까 가능하죠.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4m니까 주정차 못하죠.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에서는 주정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10m니까 가능하죠. 네. 결국은 몇 개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것을 외워야 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와 건널목에서는 못 되죠. 이건 다 아시겠죠. 교차로에다가 주정차 시킬 사람은 없겠죠. 횡단보도에다 주정차 시켜도 안 되고, 건널목에다가 또는 사람 다니는 보도에다가 주정차 시켜도 안 됩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요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도로 모퉁이나, 이 도로 모퉁이나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는 몇 미터 이내요? 5m 이내. 5m 이내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여기 도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5m 이내. 안전지대로부터는 10m 이내, 버스 정류장에서는 10m 이내는 주정차 못합니다.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는 못해요.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10m 이내에서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여기다 차 대놨다. 이쪽으로 오는 차들을 오다가 이 차가 갑자기 틀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차가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로부터는 10m 이내에 주정차 못합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높이라든가 뭐 적재 중량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운행 속도는 못해요. 이 차는 특별히 시속 150km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허가 못한다. 이건 안 돼요. 속도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에 있어서 어떤 초과 기준으로 안 돼요. 야간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한다. 눈 되게 깔고 가야죠. 전조등급증 하향으로 해야죠. 앞에 서로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전조등 불빛을 하향으로 한다. 마주보고 오는 차에 대한 배려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시 구비서류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주민등록증은 필요 없습니다. 수입원장에서 필요 없고, 건설기계 등록증은 필요하고요. 구비서류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소의 3요소, 그렇죠. 불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성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맞습니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그렇죠.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 그건 맞습니다. D급 화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라고. 화재에도 꼭 이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A급, B급, C급, D급.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전력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시트는 차도에서 지표면 아래로 몇 cm? 30cm. 여기에 전력 케이블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지 시트가 지상으로부터
30cm 아래에 이렇게 시트가 있다. 이제 그 밑으로 가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묻혀 있겠죠. 30cm의 시트가 있다. 스패너 및 렌치 사용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스패너는 입이 너트 쪽과 잘 맞는 거, 그렇죠? 잘 맞는 걸 사용해야겠죠. 스패너를 너트에 단단히 끼워서 앞으로 당겨 사용한다. 맞습니다. 멍키렌치는 웜과 렉의 마모 상태로 확인한다. 이게 쪼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서로 간에 쪼이는 거 그림 못 그리니까 이게 웜과 렉이에요. 이게 마모 상태 확인한다. 맞습니다. 멍키렌치는 위턱 방향으로 돌려 사용한다. 위턱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앞쪽으로, 내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얘는 아래턱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한다. 안쪽으로. 몽키렌치가 뭐냐면 이거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